안녕하세요. 저는 1년차 공인중개사 김수미입니다. 작년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동차 합격했고요. 올해 초에 취업해서 소속 공인중개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0대 초에 롯데호텔에 취업을 해서 호텔리어로 근무를 했었고요. 이제 호텔에서 근무를 하면서 서비스 마인드를 많이 배웠었고, 세미나 때 이제 전문 직종인 분들을 보니까 나도 뭔가 좀 더 전문적인 일을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이제 그런 전문적인 일도 도전을 해보고 싶다는 도전 의식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에. 그 이후에는 다른 직종에도 도전을 하고 싶어서 은행권에도 근무를 했었고, 이제 은행에서 근무를 하면서 결혼을 하고 임신, 출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경력 단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시 아이를 돌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을 찾다 보니까 기존에 제가 금융권에서 일을 할 때 보험 업무도 했던 경험이 있어서 그거 바탕으로 보험회사에서도 일을 했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보통 고객분들을 대면해서 업무를 많이 보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 이후에는 일을 많이 쉬게 되었고요. 쉬게 되면서 이제 공인중개사라는 자격증에 대해서 한번 따보고 싶다는 생각에 열심히 공부해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면서 뉴스나 이제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들었는데 공인중개사 시험이 역대 최다 응시 인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절대평가기는 하지만 응시 인원이 많다 보니까 난이도가 많이 어려워져서 사실 합격을 못하면 어떡하지 걱정이 많이 되었었어요. 그리고 실제 시험 현장에서도 사실 난이도가 좀 높았던 것 같고요. 시험 자체가 상대평가로 전환될 수도 있다라는 말이 나와서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좀 더 응시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랑 같은 환경에서 공부를 해서 합격하신 분들 합격 수기를 제일 먼저 많이 보았고요. 그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아기 엄마 온라인 동차 합격 수기가 제일 마음에 와닿아서 동기부여도 받고 벤치마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한 일은 탁상 달력을 마련을 해서 제가 시험 때까지 매일, 매주, 매달 어떻게 공부해야지 동차 합격을 할 수 있는지 체크를 했었고요. 가정이 있다 보니까 이제 경조사나 이런 일 때문에 제가 공부를 못하게 되는 날들도 있잖아요. 그런 일들 때문에 이제 비어지는 날들이 많다 보니까 공부를 지금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은 사실 동차 합격하기는 어렵겠다 이런 거를 계속 이제 스스로 상기시키면서 절실함으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시험이 1년에 딱 한 번밖에 기회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동차 목표로 공부를 했었고요. 그래서 1, 2차 과목을 계속 이제 병행을 하면서 처음부터 이제 공부를 했었는데 사실 1차를 먼저 준비하고 2차를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실제 모의고사도 그렇고 출제를 한 그 시험지를 보면 1, 2차가 연계돼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아서 사실 동차를 목표로 좀 공부하시는 게 공부 분량도 좀 많고 힘드시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그게 합격에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안일과 아이 케어하는 거를 같이 병행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동영상을 보면서 독학을 했었고요. 시간이 날 때마다 최대한 효율적으로 그 시간을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했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학원을 수강하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남편하고 아이는 특별하게 저한테 이제 지원을 꼭 해줬다기보다는 그래도 제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대에 방해되지 않도록 집중할 수 있게 도와줬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공부가 자신과의 싸움이다 보니까 그래도 가족들의 격려와 응원이 꼭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한 달 전에 시험 남았을 때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일 불안했어요.
시험 당일을 상상을 해보면 걱정이 앞서고 해서 사실 한 달 남은 그 시간에는 이때까지 배운 것 중에 중요한 부분은 한 번 더 반복해서 보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시간에 뭔가 새로운 걸 덜 보는 것보다는 봤던 거 위주로 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 그리고 멘탈 관리도 중요하고 감기 걸리지 않게 체력 관리 잘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긴장을 하면 화장실도 좀 자주 가고 떨려서 마킹하는데 실수를 할까봐 시험 이제 일주일 전에 시험 환경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적응을 해보자 해서 집에서 이제 모의고사를 치더라도 똑같이 마스크를 하고 시간대를 맞춰서 마킹 연습도 꾸준히 하고 적응 훈련을 해서 그 부분이 시험 때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다크 초콜릿이 심신도 안정이 되고 집중력 향상하는 데 도움이 돼서 시험 일주일 전부터 이제 초콜릿을 조금씩 먹으면서 시험 당일에도 매 시간마다 초콜릿 하나씩 먹었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보통 협회 사이트나 아니면 취업 사이트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저 또한 이제 협회 사이트도 들어가서 보고 되도록이면 집 주변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서 집 주변 근무할 수 있는 곳에 제가 원서를 놓고 면접을 보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마다 전문 분야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아파트나 원룸이나 이렇게 전문을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상가를 전문으로 하는 데도 있어서 저는 일단은 집에 대해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나 원룸 전문하는 부동산을 취업을 하려고 이제 지원을 해서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취업을 해서 면접을 봐보니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은 뽑지를 않으시고요. 자격증 자체는 응시 자격 제한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취업을 할 때는 사실 또 제한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초반에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제 월급제로 하는 곳도 있고 비율제로 하는 곳도 있더라고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곳이 비율제로 지금 하고 있고 열심히 하는 만큼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라서 본인만 열심히 하신다면 일주일에 월세 계약을 만약에 2-3건 정도 체결을 하실 수 있으시면 월에 한 200-300 정도는 충분히 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요, 사실 경쟁이 많이 치열하더라고요. 자격증만 딴 걸로 끝나지 않고 그 이후에도 이제 시장에 대해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마케팅이나 홍보, 이런 광고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더라고요. 여러 분야에 다재다능한 게 좀 있어야지 부동산도 성공을 할 수 있구나, 그런 걸 많이 느꼈고요. 그래도 이제 자격증 자체가 평생 활용할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부동산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면 따볼만 하다,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시간을 효율적으로 좀 쓰실 수도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모든 시간에 매여 있을 수도 있거든요. 스스로가 시간 관리를 잘 하시면은 그 시간 내에 최대의 효과로 소득도 올릴 수 있고 다양한 또 사람들을 만나서 중재를 하는 일이다 보니까 본인의 성향에 맞는 일이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현장에서 일을 해보니까 사무직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현장에서 일을 하시면서 좀 적응하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사람을 만나는 업무다 보니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부동산 경기가 있다 보니까 비수기나 성수기 때 이제 소득 차이도 꽤 나고요.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그런다 해서 저희한테 상담료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방을 많이 보여드려도 사실 선택을 안 하시거나 계약을 안 하시면은 그 모든 시간을 저는 할애를 했는데 그냥 그 시간이 다 날아가게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좀 멘탈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